인천 미추홀구의 오래된 원룸 건물. 이곳에는 몇 해 전부터 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빈방에서 발소리가 난다는 말이 가장 흔하게 오갔다. 밤 1시, 2시쯤이면 꼭 위층에서 구두를 신은 듯한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오갔고, 그 소리를 들은 세입자들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건물 관리인에게 확인해보면 그 방은 몇 달째 공실이었다. 이상한 발자국 소리는 처음엔 단순한 건물 소음이라 치부됐다. 낡은 건물 구조 때문에 물소리나 배관 소리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괴담은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동반했다. 어느 날 복도에서 귀가하던 한 세입자는 자신의 방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 능긴 머리 여성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여자는 복도 끝에서 사라져 있었다. 다른 세입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늦은 밤 화장실을 가려다 302호 앞에 서 있는 여자의 그림자를 본 것이다. 하지만 다시 쳐다보면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겹치면서 사람들은 그 원룸의 여자가 귀신처럼 떠돈다는 괴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CCTV에 여자의 모습이 찍혔다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그것을 재미삼아 떠들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실제로 두려움에 시달렸다. 2022년 봄 사건의 발단이 되는 실종이 발생했다. 대학을 다니던 20대 초반의 여성이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뚜렷한 단서가 없어 수사는 곧 교착 상태에 빠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행적이 확인된 장소는 바로 이 원룸 건물 주변이었다. 그 후에도 이 건물의 세입자들은 계속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특히 302호 앞을 지날 때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관리인은 분명 빈방이라고 했지만 몇몇 세입자들은 그 방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분명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 여름이 되자 그 방에서 알 수 없는 악취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수구나 음식물 쓰레기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는 더 진득하고 구역질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번졌다.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저건 귀신 냄새다. 사람 썩는 냄새랑 비슷하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 방의 문을 열어 확인하지 않았다. 관리인조차 열쇠를 들고도 꺼려했다. 몇 달 뒤 결국 관리인이 건물 점검을 위해 302호의 문을 열었다. 순간 밀려나온 악취는 견디기 어려웠고 방 안을 들여다본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이미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숨겨져 있었다. 경찰이 출동해 감식한 결과 그것은 몇 달 전 실종된 그 대학생 여성이었다. 수사는 곧바로 시작되었다. 범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는 평소 조용하고 이웃들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술에 취하면 욕설을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대체로 혼자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전력을 조사한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미 절도와 폭행 전과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강한 분노와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피해 여성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원룸 복도에서 그 남성을 마주쳤다. 그는 여성을 따라가 협박했고 결국 방으로 끌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자신이 임시로 쓰던 빈방인 302호의 시신을 은폐했다.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건물 구조상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에 내지른 울음소리와 신음이 다른 세입자들의 귀에 괴담처럼 남게 된 것이다. 밤마다 들리던 발소리 역시 범인이 범행 후 시신을 확인하거나 정리하려고 드나들며 발생한 소리였다. 악취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하게 퍼져나왔지만 사람들은 끝내 귀신 이야기로만 여겼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뒤 세입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자신들이 들어왔던 소문과 괴담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의 흔적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한 세입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새벽마다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무섭다며 농담처럼 말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피해자의 소리였을 줄은. 사람들은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의심하고 신고했다면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범인은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려 했지만 방 안에서 발견된 DNA와 CCTV 기록이 명확한 증거가 되었다. 그의 차가운 태도와 무감정한 발언은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를 더 키웠다. 사건 이후 302호는 영영 닫힌 방으로 남았다. 건물은 점점 공실이 늘어나 관리가 되지 않았고 결국 몇 년 지나 철거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된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건물 자리를 지날 때면 괜스레 발걸음을 재촉하며 밤마다 발소리가 들린다던 그 방을 떠올린다. 괴담은 이렇게 현실이 되었다. 빈 방에서 들린 발자국 소리, 복도에서 본 여자의 그림자. 새벽마다 흘러나온 울음은 모두 피해자의 흔적이었고 범행의 그림자였다.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로만 여겼던 소문이 사실은 구조를 기다리던 한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였다는 사실은 듣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공포와 슬픔을 남겼다.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